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토요일이었죠. 9월 28일. 이날은 아시는 대로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. 6.25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수복한 그런 기념일인데, 이날에 그 좌파라고 하는 민노총, 무슨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희한한 구판을 벌렸어요. 그 죄 많은 조국을 지키겠다고 데모를 벌렸는데,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모인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. 200만 명.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? 우리나라 전군 60만 대군인데 60만 대군의 3배가 넘는 그런 숫자가 모여서 조국을 지키자고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. 처음에 그 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저는 그 이제 서초동 직업상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서초동 주변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데, 아니 어디에 그래 우리나라 상군 군인이 다 모이고 그것도 3배가 넘는 군인이건 뭐 넘치는 200만 명이 모였느냐. 전문가들의 나중에 진단을 보니까 3개 사단 1좀 넘는 그러니까 4만 명이 될까 말까 그 숫자랍니다. 아마 좀 많이 잡아도 4만 명 정도 됐죠. 야, 어떻게 그 4만 명 곱하기 50배 해야 200만 아니에요? 뭐 이 좌파라는 사람이 원래 거짓말이 강하고 또 반성도 안 하고. 이번 사태가 아주 전형적인 좌파의 민낯을 보여준 거예요. 그리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요. 정정하지도 않고.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이 200만 그 사기 사건으로 우리가 이 좌파 내지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선전선동 수법을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좀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바로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사실 그 공산주의의 수법은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0번, 1000번, 10,000번을 반복을 한다. 그러면 이제 뇌 인지 구조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일관되게 그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999번째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번 똑같은 거짓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저런 생각으로 봐서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뇌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밝혀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게 관제 언론인 KBS, MBC가 다 그걸 따라서 200만 아주 환호를 하고 말이죠. 또 카메라라는 게 뭐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장난이 가능하잖아요. 그런데다가 이제 그 선전선동,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두 번째는요.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해라. 그렇고요. 그러니까 4만을 뭐 40만으로 뻥튀기 하는 게 아니고요. 2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해라. 뭐 그 사람을 죽여도 뭐 5만 10만 이렇게 죽이면 독재자 축에도 못 깁니다. 적어도 뭐 스탈린은 자국 국민 약 2천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약 6천만 명을 죽이고 이 정도는 죽여야 이게 이제 독재자 축에 끼죠.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째째하게 안 하고 이 친구들이 뭐 한 20만 이렇게 부풀렸으면 이게 사실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. 그런데 이게 200만으로 부추기는 거는 어떤 그 숫자가 가지는 이런 공포감을 확산시켜서 자기네들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요거를 한 군데서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KBS, MBC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뭐 해가지고 쫙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홍위병들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200만을 이제 외쳐서 진짜 200만으로 만드는 전략.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이 서초동 앞에서 일어난 이 난동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다시 되새겨보면 그날 그 축제도 있었고요. 서초동에. 서리풀 축제였어요. 또 전철의 최대 동원 인원이 10만 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교통이 차단됐으니까 전철밖에 헬리콥터로 가지 않으나. 야,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.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그 뭐 우파 시민들 약 3,000명이 가서 이제 맞불 집회를 했답니다. 거기 갔다 오신 말씀이 그 버스가 한 200대가 그 지방에서 동원됐답니다. 근데 다 호남 지역 버스였다. 뭐 조직적인 동원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. 그 4만 명도 자발적인
거라기보다는 막 지방 이런 데서 뭐 이런 식으로 인력 동원을 한답니다. 뭐 민노총 너희들 몇 명, 뭐 어디 뭐 전교조 몇 명. 특히 이제 민노총이 이렇게 그 관장하고 있는 노조 뭐 이런 데서 이제 너희들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하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아마 조직적으로 동원이 된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두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마치 우파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짝 찢어지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를 할 사람을 보호했어야죠. 이거는 이렇게 범죄가 심각한 사람을 억지로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의당에서도 좀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뭐 진중권 같은 사람 막 뭐 난리가 났고 경실련에서도 지금 막 양심 선언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황이 됐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 한 수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제 또 국회 답변에서 장본인인 그 조국 법무장관은 그 서초동의 촛불 민심을 또 인용했어요. 자기한테 유리한 쪽인 거로.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4만 명이든 40명이든 단 4명이든 아니 어쩌자고 지금 이 판에 조국이를 옹호합니까? 난 근데 그것이 또 안타까워요.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그 좌파들의 민낯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. 저 인간이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무슨 그거보다 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끝까지 저쪽을 보호하고 나설 겁니다. 아마. 이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몇 번 우리가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10%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? 이제 그걸 걱정하고 또는 의심해서 보수단체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별 차가 없이 나온다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럼 이런 민심은 또 뭡니까, 이거는? 글쎄요,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뭐 그야말로 아주 일대 각성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국면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쪽에서의 조사도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거 우리 국민성이 어쩌다 좀 여기까지 왔는지 막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우려됩니다. 한 가지 그 일치하지 않는 거는 조국이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잘했냐 못했냐 그 점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요. 높은데 또 그런 사람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 더 지지한다는 거. 여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이죠. 한국은 정치공학이나 일반적인 정치 이론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 가까워와서 어떤 뭐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 아닌 뭐 바람이 불면 뭐 어떻게 된다. 이 바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? 결국은 뭐 선전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이상한 그 선택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민도와 정확하게 비례한다. 이런 그 잠언을 보면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호남 지역의 그 지지입니다. 뭐 거기는 뭐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뭐 하여간 그 어느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인물을 특정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써 몇십 년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호남은 이게 지금 벌써
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지가 벌써 뭐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무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 공학으로도 분석이 안 되는. 다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런 점은 있죠. 예. 한번 얘기 나왔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. 연관해 가지고 호남의 이제 지역구도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예. 또 정동영이가 있거든 지금 그 예, 민주평화당이 양분됐지 예, 않습니까? 양분됐습니다.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호남에서 높아지면 예.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이 떠오르는군요. 예. 뭐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뭐 분열을 하든 뭐를 하든 예. 지금 뭐 보수 우파의 그 목소리로 합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. 뭐 예.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예.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쪽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지난번에 200만 명이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. 이 사람들이 또 대량 동원을 해서 서초동에서 예. 다시 집회한다 그런 말이 또 있더군요. 예. 그거 뭐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요? 예, 동원을 하려 하면 할수록 예. 자중질환이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. 예. 지금 경실련에서 나오는 저런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경실련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특히 펀드 관계. 예, 이거 권력형 게이트다. 예.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직까지 지금 뭐 수사 선상에 그는 올랐는데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뭐 특정한 기업과 연결된 뭐 이런 문제 이게 또 다시 본격화될 경우에 과연 저 사람들이 아무리 동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옛날같이 광화문에 막 일사불란하게 뭐 몇십만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여간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좌파들이 또 어떤 행각을 벌이는지 사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